2000년대 이후로 우리는 디플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 코스트 푸시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줬고 공급망의 어떤 붕괴,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사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건비가 증폭됐던 이유도 그다음 미국 노동시장에 있었던 어떤 노동자들의 불만 이런 거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일자리를 떠났던 노동자들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인플레를 결정하는 거는 공급보다는 수요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인플레는 이제 지나가면서 잦아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결국 시중 실세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금리, 단기금리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상은 2019년 8월에 이미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난 상태입니다. 글쎄요. 사실 저는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건 거의 소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투자 사이클이라는 것은 예전엔 소비에 대해서 약간 잘못 판단해서 과잉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과잉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결국 시설을 축소시키고 대량 정리해고하는, 그래서 사이클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사이클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한 가지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탈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중에 유럽이 깨진다 그러면 그건 체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EU 시스템이라는 게 독일이 먹여 살리는 경제인데 독일이 정밀기계, 정밀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 마르크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유로를 쓰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독일이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수출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와서 분담금 많이 내고 유럽 국가들을 좀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이 자꾸 시들해지고 수출도 교육도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독일이 옛날만큼 유럽 국가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유럽 국가들도 특히 남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자기네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데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발권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불만이 강해지고 그러면 이태리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독일이 보증을 서주는 거,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태리나 스페인 은행들의 한 20% 정도는 이제 부실 여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국가들이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그러니까 독일이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부도가 날 수 있는 거고 그게 도미노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갈등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사태가 불거질 것 같으면 일단 좀 피해 있을 만한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세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다음에 금융 쇼크가 온다, 이런 비관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JP 모건이라든가 고ld만삭스 이런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걸 여과 없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 가정은 결국은 인플레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고금리도 역시 높게 유지가 되고 돈도 안 돌고 생필품 가격 부담 때문에 이제 소비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때 주었던 어떤 보조금 같은 것들 그 저축도 거의 이제 동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급격히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 속에서 있는 건데 저는 믿고 있는 게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헬스케어라든가 디지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제 쪽에서 고용은 계속 새롭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구경제를 지금 당장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고용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게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신경제, 구경제 양쪽에서 돈을 제대로 아직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경제가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 괜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는 없었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